새벽 4시 수산시장에서 30년을 일한 어머니가 평생 모은 12억 원을 단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의 권유로요. 엄마, 이건 확실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은 순간 어머니는 몰랐죠. 자신의 전 재산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가 될 줄은. 은행에서, 피해자 모임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창원 진해 수산단지 경매장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정숙은 장갑을 낀 손으로 얼음 묻은 고등어 상자를 밀어냈어요. 정숙 씨, 오늘 건 싱싱하네요.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새벽에 들어온 거니까요. 정숙은 웃으며 답했어요. 바닥은 미끄러웠지만 익숙했죠. 30년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정숙 씨, 요즘 임대료는 어때요? 옆에서 일하는 김 사장이 물었어요. 그냥 그래요, 뭐. 정숙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월세 받는 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러게요, 우린 그것도 없어요.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정숙은 냉동창고 임대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박민호가 선박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28회 전이었어요. 당시 큰아들 윤철은 12살, 딸 윤미는 9살이었죠.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윤미가 물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곧 올 거야. 정숙은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의 시신은 사흘 뒤에야 발견됐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정숙 씨, 우리 창고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수산단지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드리면 돼요? 한 달에 5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냉동창고 임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창고 하나였습니다. 엄마, 학원비 좀 더 필요해요. 윤철이 고등학생 때 말했습니다. 수학학원 다니고 싶어요. 알았어, 철아. 정숙은 웃으며 답했지만 그날 밤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늘 빠듯했습니다. 윤미야, 너도 학원 가고 싶어? 아니요, 괜찮아요. 윤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만 다니면 돼요.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새벽마다 경매장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창고를 관리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주말에는 청소를 했죠. 정숙 씨, 창고 하나 더 생겼던데요?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대출받아서 샀어요. 대단하네요.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게 목표였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윤철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숙은 아들을 껴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미도 대학에 갔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딸을 배웅하며 정숙은 말했습니다. 미야, 공부 열심히 해. 네, 엄마. 너무 아껴 쓰지 말고. 알았어요. 윤미는 웃었지만 정숙은 알았어요. 딸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한다는 걸. 윤철은 창원에서 부동산 개발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연과 결혼도 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윤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컸잖아요. 그래야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모은 돈이 12억 원, 창고 건물 2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어느 날 윤철이 지연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무슨 일이야? 정숙은 차를 내왔습니다. 물류 신앙이 확장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윤철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신앙 배우지 개발 계획이 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부 예산이 3조 원 투입된대요. 그렇구나. 냉동 창고 값이 2배로 뛸 거예요. 윤철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다들 투자하고 있어요. 정말? 정숙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님, 이제 월세 받으시며 편히 사세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어디? 신규 냉동물류센터예요. 지연이 팸플릿을 펼쳤어요. 멋진 건물 사진이 보였습니다. 분양가는 얼마인데? 30억 정도요. 정숙은 놀라 손을 흔들었어요. 그건 너무 큰데. 엄마, 은행 대출 나와요. 윤철이 말했습니다. 창고 2채를 담보로 잡으면 18억은 받아요. 그래도 나머지 12억은 어머님 돈으로 채우면 되고요.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철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잘못될 일 없어요. 윤철이 손을 잡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매일 부동산 보는데 이건 확실해요. 어머님, 저도 알아봤는데 정말 괜찮은 물건이에요.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주변에 이미 계약한 사람들도 많아요. 정숙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은 남편에게 중얼거렸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철아, 정말 괜찮은 거야? 다음 날 전화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알았어. 정숙은 결심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창고 2채를 담보로 18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는요? 연 4%예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나오시네요. 600만 원.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임대료로 충당 가능하시죠? 네, 가능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분양사무소에도 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사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윤철 씨 어머님이시죠? 네, 맞아요. 이미 얘기 들었어요. 상담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가 배치도고요. 이쪽이 계약서예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거죠? 정숙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상담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신앙 확장되면 임대문이 폭주할 거예요. 임차인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미 대기자 명단이 있어요. 정숙은 안심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서류 앞에서 정숙은 손을 멈췄어요. 바다 냄새가 묻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옆에 있던 지연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정숙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노후의 평화가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윤철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좋겠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달 뒤 분양받은 부지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외형상 완공되어 있었어요. 저기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진입로가 아직 안 뚫렸어요. 네. 항만도로 연결이 안 됐거든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차를 돌려 옆길로 들어갔어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이게 뭐야? 건물 앞에 섰어요.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차인 구함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였죠. 철아, 여기 진입로가 왜 이래? 전화했습니다. 아, 그거요? 윤철의 목소리가 가벼웠어요.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대요.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들어와? 곧 해결될 거예요. 고지 언제인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시간 좀 걸리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다가왔어요. 이자 600만 원 입금하셨나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지금 넣을게요. 정숙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임대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보세요. 냉동창고 임대 안 하세요? 어디 건가요? 신앙 배우지요. 거기요? 상대방이 웃었습니다. 거긴 진입로도 없잖아요. 곧 생겨요. 그럼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석 달째, 이자는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네. 정숙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정숙 씨, 나이에 이런 일이 힘들지 않아요? 식당 사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숙은 웃으며 답했어요. 일하면 정신이라도 팔리니까요.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밤에는 손가락이 저렸어요. 철아, 임차인 구하는 거 좀 도와줘.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요.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알았어요. 알아볼게요. 하지만 윤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이자는 1,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숙 씨, 이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 사장이 물었어요. 팔긴 뭘 팔아요.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정숙은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건물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중개인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여기요? 네. 감정가가 절반도 안 나올 거예요. 절반이요? 정숙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요즘 여기 다들 금매로 내놓고 있거든요. 중개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신앙 확장 계획이 틀어졌다는 소문도 있고요. 뭐라고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예산 문제래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낯선 근저당권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대출 실행일자도 이상했어요. 자신이 서명한 날짜보다 이틀이나 늦었죠. 뭔가 잘못됐어.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대출받은 게 맞나요? 네,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대출은 아드님이 신청하셨네요. 뭐라고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몰래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럴 리가요. 정숙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서류대로 처리한 거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철에게 전화했어요. 철아, 은행에서 뭐라는지 알아? 엄마, 그게요. 윤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내 몰래 빚을 더 낸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정숙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름으로 한 거긴 한데 이익은 다 같이 보자고 한 거예요. 이익?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익이 어디 있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진정하세요.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흥분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말라고? 괜히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머님도 곤란해져요. 법적으로 문제?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냉동창고 임대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체이자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창고 앞에 나와 전단지를 뿌렸어요. 냉동창고 임대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좀 봐주세요. 손을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숙 씨, 그만하세요. 김 사장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여긴 이미 소문났어요. 무슨 소문? 사기래요. 분양 자체가.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녁 뉴스를 봤어요. 신항 확장 계획이 예산 삭감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거짓말이야. 다음 날 분양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 파산 공고가 붙어 있었죠. 저기요, 여기 담당자 연락처 아세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연락 두절이에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었다던데 거기 가보세요. 어디서 만나요? 진해 주민센터래요. 정숙은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어서 오세요. 한 남성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숙이요. 피해 금액은요? 30억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많이 당하셨네요. 저는 15억 날렸어요.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8억이요. 다들 분양사 말만 믿고 계약했죠? 대표가 물었어요. 네, 신항 확장된다고 했어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산은 애초에 확정도 안 됐대요. 그럼 사기네요. 맞아요. 분명한 사기예요. 정숙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대표가 답했어요. 근데 증거가 더 필요하대요. 무슨 증거요? 계약서, 통장 내역, 녹음 파일 같은 거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챙겼습니다. 계약서,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복사했어요. 철아, 이거 사기래.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건 가짜 뉴스예요. 윤철이 잘라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가짜 뉴스? 정숙은 화가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고소 준비하고 있어. 엄마, 거기 가지 마세요. 왜? 괜히 휘말리면 안 돼요. 이미 휘말렸어. 엄마, 나 피해자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 다시 갔어요. 사람들은 각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 남성이 서류를 펼쳤어요. 분양사가 대부업체하고 짜고 한 거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성이 설명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고의로 올려서 분양사하고 나눠 먹었대요. 정말요? 그리고 중개 대행하는 사람들한테 리베이트도 줬대요.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개 대행이요? 네, 계약 성사당 1%씩. 그 순간 남성이 정숙을 봤어요. 혹시 윤철 씨 어머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윤철 씨가 우리 계약 때 중개 대행을 했어요.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남성이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중개 대행란에 윤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분양사 쪽 브로커였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 아들이요? 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철에게 전화했어요. 철아, 너 중개대행한 거 맞아? 침묵이 흘렸습니다. 엄마, 대답해. 그게요. 윤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회사 일로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게 아니라 돈 받은 거잖아. 엄마, 오해예요. 오해? 정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돈으로 너 리베이트 챙긴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할게요. 가서. 오지 마.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 지연의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어요. 같은 날짜에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정숙은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피해자 모임에 다시 갔습니다. 저 고소할 거예요. 정숙이 말했어요. 제 아들도 포함해서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대표가 물었어요. 괜찮을 리 없죠.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건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고소장을 제출합시다. 정숙은 첫 번째 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형사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알아요. 정숙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고소하실 거예요? 네. 힘드시겠어요. 이미 힘들어요. 정숙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꼼꼼하게 챙기셨네요. 평생 장부 쓰며 살았거든요. 조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럴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양사 대표가 소환됐어요. 수수료 지급 내역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전화했어요. 윤철 씨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3천만 원 정도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 씨 계좌에도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어요. 정숙 씨, 일 그만두실래요? 식당 사장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요, 계속할게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괜찮아요. 일을 해야 정신이 팔렸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생각이 멈췄어요. 고소 이후 윤철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연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런 거예요? 윤미가 서울에서 전화했습니다. 오빠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울긴. 정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엄마도 힘든 거 알아요. 그래.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미야, 너도 오빠 편이야? 아니에요.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편이에요, 당연히. 그럼 됐어. 정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석 달 뒤 분양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였어요. 리베이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형사가 전화했어요. 윤철 씨 이름도 있어요.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 초에 열려요. 언론에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창원 신앙 분양 사기 피해자 150여 명. 텔레비전 화면에 뉴스가 떴어요. 총 피해 금액은 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정숙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피해자예요. 윤미가 찾아왔습니다. 미야. 정숙은 딸을 껴안았어요. 엄마, 많이 힘들었죠? 응. 이제 괜찮아요. 윤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숙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 윤철. 판사가 불렀어요. 윤철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어요.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윤철의 변호인이 답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회사 업무를 도운 것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수수료 지급 내역과 계좌 입금 기록입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매번 법정에 갔어요. 증인 지연을 신문하겠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남편이 분양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돈을 받았습니까? 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어머님 돈을 이용해 커미션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방청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윤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철은 고개를 돌렸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정숙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불렀습니다. 정숙은 멈춰 서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갔습니다. 냉동창고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10억 원 남짓에 팔렸어요. 평생 모은 게 이렇게 되네요. 정숙은 빈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 사장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힘내세요. 고마워요. 며칠을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윤미가 창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미야, 왜 왔어? 엄마 보러 왔죠. 윤미가 짐을 내렸어요. 이젠 저랑 같이 살아요. 너 회사는? 그만뒀어요. 왜?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요. 정숙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윤미는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가족을 믿은 게 잘못이야. 엄마. 윤미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마을 사람들은 정숙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어요. 창원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일이라도 해야죠. 그래야죠. 정숙은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미야, 우리 뭐 좀 해보자. 무슨 일이요? 수산물 온라인 판매는 어떨까? 윤미가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요, 엄마. 내가 평생 한 게 수산물이잖아. 맞아요. 남은 냉동시설 일부를 활용했어요. 작은 창고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 정숙은 청소를 했어요. 윤미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좀 찍어요. 뭘? 생선이요. 윤미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렇게 올려야 팔려요. 그래. 정숙은 생선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어요. 예쁘다, 엄마. 그래. 네, 진짜요. 며칠 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등어 한 박스 주문이요. 정말? 정숙은 달려왔어요. 어디로 보내? 부산이요. 얼른 포장하자. 두 사람은 생선을 포장했습니다. 정숙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엄마, 이거 다시 사는 법이네요. 그래, 다시 사는 법. 정숙은 웃으며 답했어요. 주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루에 두세 건씩 들어왔어요. 엄마, 리뷰 봐요. 윤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신선하고 맛있어요. 정말? 네, 이런 리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하자. 네, 엄마.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정숙은 피해자 모임의 대표가 됐습니다. 정숙 씨, 이거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도 같은 피해를 봤어요. 어디서요? 대구요. 증거는 있어요? 이거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숙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계좌 내역도 전부 출력하고요. 녹음은요? 있으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에서도 왔어요. 믿음엔 서류가 필요해요. 정숙은 그 말을 늘 되새겼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 보이는 풍경은 달랐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맹목이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강한 건 사람이야. 윤미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네, 15건이요. 우리 바빠지겠네. 좋은 일이죠. 정숙은 웃었습니다. 윤철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몇 번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움도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거 버릴까요? 윤미가 편지를 가리켰어요. 아니, 그냥 둬. 왜요? 기억하려고. 기억이요? 응,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포장된 생선 상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지키며 살아.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뭐라고요? 아니야, 혼잣말. 엄마, 여기 봐요. 윤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그죠? 응,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정숙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미야. 네. 고마워. 뭐가요? 곁에 있어줘서. 윤미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럴까? 네, 꼭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래, 행복해지자. 창고에서 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실었어요. 정숙 씨, 오늘도 많네요. 그러게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조금씩이요. 좋은 일이에요. 택배차가 떠났습니다. 정숙은 빈 창고를 둘러봤어요. 다시 시작이야. 윤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청소할까요? 그래, 하자. 두 사람은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엄마, 여기 깨끗해졌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네. 정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미야, 저녁은 뭐 먹을까? 생선구이요. 좋지. 엄마가 구워주세요. 알았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굽는 냄새가 퍼졌어요. 엄마, 맛있겠다. 기다려. 밥상을 차렸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엄마, 응? 우리 잘 될 거예요. 그래, 잘 될 거야.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왔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별 예쁘다. 그러게. 소원 빌어요. 무슨 소원? 행복하게 살자고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어요. 이루어질까? 네, 이루어질 거예요. 윤미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섰고 배신당했지만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먼저 지키며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정숙도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며. 엄마, 내일은 뭐 해요? 일해야지. 맞다. 주문 처리해야죠. 응, 빨리 자자. 네, 잘 자요, 엄마. 잘 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숙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죽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내일을 위해